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전장이 더 좋지 못했었지만 보통 오전장이 좋지 못하다면 오후장에는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 계속 밀렸었고 동시효과마저도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는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와 함께 2600포인트가 깨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오늘 마이너스 1.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급락이 있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하고 금융주들, 이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도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다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반면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가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1조 원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와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1조 원의 순매도와 함께 9월 마지막 날도 굉장히 좋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7천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오늘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의 이탈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이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실리콘투, 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4%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0.1%, 반대로 다우지수만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또 반도체 지수는 무려 1.7%의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지수만 본다면 급락은 맞지만 전날에 크게 갭을 띄워서 상승 출발했던 만큼 무려 4%를 넘었었네요. 그래서 그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장 막판 무렵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이 낙폭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빠지는 이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아본다면 일본 증시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4.7%의 폭락이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내 시장, 대만도 1.3%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를 보면 오늘도 5.7%의 폭등이 나오면서 완전히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일본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차기 총리 발표가 있었는데 이시바라고 하는 자민당 후보가 결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공약을 한번 우리가 뜯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그게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저금리 정책, 그게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8월 초였나요? 8월 4일인가 5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엔케리 트레이드 정산, 그런 이슈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시바가 결정이 되었고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 8월 초에 발생이 되었었던 엔케리 트레이드 정산,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일본 시장에 크게 급락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주가에 큰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지금 일본 시장하고 다르게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때문에 중국 증시를 보면 바닥에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주일 만에 지수가 무려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지금 뚫고 올라간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명확한 추세가 하나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최근에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조금은 일본 시장과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0.5% 낮춘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예금들 있죠. 그 적립해야 되는 예금이 0.5% 낮춰질 수가 있고, 그게 무려 189조 원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통장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추가적으로 그 50만원은 저축이 아닌 소비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런 점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또 부동산 쪽에 금리도 낮추겠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다음 달부터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내에 10만 명 이상이 방한할 것이고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고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국내 소비 관련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며칠 사이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살짝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9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고개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수급을 살펴봐도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두 가지 재료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음 달에 중국의 국경절, 그게 하나의 기대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춤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국내 많은 화장품 기업들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두 가지 재료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작한다면 중국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럼 철강이라든지 화학 제품의 수요, 이쪽도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최근 들어 9월 중순부터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2차전지 관련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제철, 이 종목은 온전히 2차전지보다는 철강 쪽에 집중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봐도 기관 쪽에서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철강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업종, 바로 화학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부터 주가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또 수급도 살펴보면, 자, 금호석유는 기관 쪽에서, 롯데케미칼도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5,000원으로 찍힌 것이 250억이에요. 그리고 31억, 94억, 51억 이렇게 매수세가 찍히고 있고, 자, 따라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는 철강, 화학,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쪽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 보셨잖아요. 중국 증시가 일주일 동안에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18%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은 못해도 30% 이상, 그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기간 내 급등에 따른 분명히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쯤에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너무 재료를 성급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왜 급등이 나왔나,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은 받쳐주는지, 또 이런 재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증시를 설명드렸고 그 와중에 중국 증시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증시로 돌아오면 자, 오늘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평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 개장하고 나서 약간은 빠졌지만 이 폭도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의 차기 총리 결정과 함께 다시 한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쩌면 단발적인 리스크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말로 크게 부각이 되려면 단지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아닌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분명히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굉장히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기 총리 결정과 함께 이어지는 증시의 급락, 이건 오늘 단발적인 재료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시장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최근에 코스피가 많은 이평선 근처에서 저항 부근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다소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그 저점 부근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추세를 돌리면서 10월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2월, 10월만큼은 지금 코스피는 고점을 논하기에는 걱정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매수할 업종들 또는 관심을 갖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재료와 뉴스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자세하게 정확한 일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은 쉬고요. 수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